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 해설해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국정조사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 가지고 얘기 나눈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 열었고요. 50여 분 동안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 내년도 예산안 법안 심사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네. 먼저 국정조사 이야기해보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또 향후 특검의 실제 수사 자료로도 쓰일 것이므로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신속한 강제 수사 중이라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라고 불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국민의힘 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굉장히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 해주세요. 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지금 신속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 네.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국회 행안위의 그 긴급 현안 질의 그리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주 원내대표는 이어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중진의원 회동 결과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 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불참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결론이 압도적이 다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고 예산이나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뜻을 밝혔지만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이제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선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박 원내대표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서 특위 구성과 특위 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 그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은 하겠지만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야3당만으로 이제 처리한다면 국정조사가 열릴 수는 있지만 핵심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공무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이제 불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국정조사장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제 변질하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이제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제법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자리에서 예산안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법안 심사 관련된 얘기도 나눴는데 여야 예상대로 서로 입장이 엇갈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살펴보면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설치 관련 예산 등이 지금 깎여나간 걸 두고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꼭 필요한 예산에 칼질을 많이 한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다라면서 따질 것은 따져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 정부
의장부 첫 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프레임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고 오히려 소극적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지금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미루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양당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논리가 다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출범 첫 해인데 좀 화끈하게 좀 밀어달라 뭐 이런 입장이고 네. 반면에 이제 야당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169석이나 가지고는 이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뭐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당이 맞다 틀리다를 언급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오늘 그 김진표 국회의장 과의 그 회동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예산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던 것이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이나 경찰국 설치 관련 예산 등이 통으로 이제 깎여나간 데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야당이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 이렇게 불평을 이제 토로하면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다면서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국 설치라든지 이런 그 예산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따지지 않는다면 언제 따지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그 예산 삭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이제 준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이제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준 예산 편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최초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도 이제 여야 갈등의 어쨌든 핵심 요소지만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4일부터는 이제 야하 3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이제 다만 지금 가장 큰 그 갈등의 핵심 요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칼날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뭐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그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을 향한 그 수사가 지금 점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당 탄압이라면서 이 예산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예산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준 예산으로 가는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고물가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고환율 이런 삼고 현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 예산안 통과를 늦게 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야당이 어느 정도 버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안 통과를 늦추려고 아마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향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자, 이번에 법정 시한을 넘겨서 준예산까지 편성한다? 민주당이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이상민 장관이 지난 12일입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폼나게 발언을 하면서 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 먼저 살펴봐드리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한 건데요. 한 언론사와의 문자 메시지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사퇴보다는 사고수습이 먼저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기사화될 줄 몰랐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네. 이 참사를 대하는 장관이 폼나게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그야말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 참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을 총괄하는 그 주무부처 장관인데 뭐 폼나게 사퇴하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을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상민 장관이 뭐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인 출신 장관들보다는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평을 듣고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좀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그 워딩을 쓰신 건데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오늘 한 분이 추가로 돌아가셔서 사망자가 이제 158명에 이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은 오늘 이번 참사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 나오는 말이라면서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정운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보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면서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뭐 기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담당 장관으로서 상당히 부주의한 그런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할 정도를 넘어서 국민들로서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했고요. 또 오늘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줄여서 공노총이라고 하죠. 네. 공노총하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언론사와의 문자 메시지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은 이제 경찰국에 대한 이야기,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독자적 조직이라 아무도 간섭을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일체 보고하는 것이 없다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특수보는 이 장관 경찰국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지금 법리 검토 중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은 신설을 했지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경찰국이 돼버렸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 그 검찰을 이제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고 그것을 본따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신설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까? 그 13만 경찰이 막 반발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경찰 지휘 감독을 못하고 있다. 뭐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민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보와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게다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또 그 확정되지 않은 경찰 간부 그 인사안도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막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 감독이 제대로 지휘 감독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 일면을 그때 보여줬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모양새만 웃기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실제로 실토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난 정부 때처럼 그
청와대네 아니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에 치안 비서관을 두고 그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금까지는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지휘 감독할 때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야당도 뭐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본인들도 야당이 집권했을 때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 인사라든지 뭐 경찰을 지휘 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왕 이렇게 뭐 지휘 감독 또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경찰국을 폐지하고 뭐 대통령실 내에 뭐 정무석실 산하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사회 속 산하라든지 이런 쪽에 그냥 치안비서관실을 신설해서 이것을 통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하든가. 왜냐하면 경찰국을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야당에서도 경찰국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그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뭐 더 이런 어떤 평지풍파의 소지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의 반발도 뭐 원천 봉쇄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뭐 경찰도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더 이상 크게 반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차라리 치안비서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관련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망언이다라고 규정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금 폼 잡을 일 했느냐라면서 폼나게 사법처리 대상이니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완장찬 장관 나으리가 폼이나 잡으라는 제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요. 지금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이 장관을 향해서 사법처리 대상이다. 파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앞서 문자메시지 인터뷰 살펴보면 이상민 장관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그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상민 장관 본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일단 물러나지 않고 사퇴를 수습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다. 뭐 이런 그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장관은 오늘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제 국회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야당의 어떤 즉각적인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는 발언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것이죠. 이 장관은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거듭 이 사표 내는 것에 관해서 묻자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진정한 책임의 의미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국정조사 대치정국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10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 떠나기 전에 참모진에게 정치적 책임도 따지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두고 이 장관에 대한 기존의 유임 기류가 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네. 또 윤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다면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전망도 여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이번 순방을 마치고 나서 어떤 그 판단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상민 장관의 연이은 설화 본인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였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